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이고 구절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우리 경호선사가. 자, 생략 구절초는 줄기와 잎을 말려야 돼요. 한방과 민방에서는 꽃이 달린 채 풀 전체를, 꽃이 달린 걸로 그냥 구절초를 해요. 치풍, 부인병, 위장병에 처방을 하더라. 9월 9일 날 뭐야? 9월 9일 중량제죠. 중량제는 구절을 복용할 때 그 이름을 구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9월 9일 가장 효과적이라고. 9월 9일 날에서 구절초구나. 또 9번 꺾어진 데서 구절초라고도 한답니다. 구절초가 처음 꽃을 피우면 밝은 분홍색을 띠지만 발장반개하면은 흰색으로 변하고, 가끔은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혼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쑥부쟁이는 보라색에 더 가깝죠.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구절초와 쑥부쟁이를 혼돈하지 말라. 또 이제 구절초 좋은 점이 있어요. 구절초는 약으로도 아주 좋고, 우리 인간의 그 생약으로 아주 이로운 그런 약이죠. 구절초를 말려서 베개에 넣으면 두통이 사라진다잖아. 베개에. 그래서 구절초 벽에 그것도 팔기도 해요. 말려가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향기가 좋고 꽃이 예쁜 구절초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좋다 그러잖아요. 보통 여성에게는 더 좋다고 알려진 이 구절초는 아내의 병과 월경, 갱년기 증상을 돕고, 차에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잔병이 덜 생긴다고 하더라. 구절초 아주 선전을 하고 앉아있구나. 구절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구절초나 먹어볼까? 나도 구절초나 먹어볼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 한 번 먹어봤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체의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자궁을 따뜻하게 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중에 좋다고 하더만.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경호선사 병이나 났지 이거 해서 뭐디요 지금 안 그래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로, 활성산소 요즘에 그냥 날이면 날마다 TV만 틀면은 먹방에다가 TV만 틀면은 그냥 건강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항산화 적응을 함으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더라. 아무튼 구절초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이로운 약인 듯하나 경호는 자신의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절초가 특효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 구절암을 찾아서 수행하면서 3년이 뭐야? 그 이후에 6년 7년이 됐다고 합니다. 가니까 다들 난리를 떨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놨더라고요. 다. 경호선사가 뭐 6년 동안 여기 수행하시던 곳이라고 써있더만, 피부병 고치려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행하려고 왔다고 써있더라고. 그만큼 경호사가 그거를 철저히 차단시킨 거죠. 비밀로. 3년여를 이곳 구절암에서 머물며 호소지방을 소유하였더라. 경호가 머물던 구절암은 오늘도 피부병으로 구절초를 찾아서 많은 대방객들이 와요. 지금도 많이 와요. 구절암으로 달아든 중생들에게 자비의 약초를 내주며 온 산을 하얗게 흩뿌려 놓았어. 경호선사도 거기서 그래서 계셨고, 지금도 구절초를 찾아서 거기를 많이 사람들이 와요. 경호는 이러한 구절암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구절산 산신령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빙그레 웃고 있었더라. 자기 병도 안 나섰는데 뭐들라고 빙그레 웃어? 그 산신령님은 또 뭐 하셨어요? 경호선사 좀 낮게 좀 해주셔야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63장 서석사의 도움으로 비한도에 잠입하다.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이 서석사라는 사람이 서석사니까 내내 유생이에요.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이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 서석사라는 사람이 비한도로 경호선사를 안내하죠. 비한도로 안내를 하는데 거기서도 6년 7년 계셔요. 1903년, 그러니까 1894년에 비한도로 스며들었다가 1903년에 가시니까
6년에 3년, 9년이다. 7년, 8년이. 오 마이 갓. 여기 가서 숨어 있으면서 이 비안도에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와요. 그래 비안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슬퍼서. 비안도에 가서 경호선사가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병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비안도에 가서 이제 이 서수사한테 편지를 쓰죠.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뱃속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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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병이 생겼다. 이게 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쓰고 나중에는 백봉령이라는 것으로 그 허기를 달래면서 비안도에서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고생 개고생 생고생 다 하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비안도만큼 그렇게 그 뭐랴 험한 곳도 처음 봤어요. 내가 아주 끔찍해요. 비안도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7번 갔다니까. 7번 갔는데 그거 못 찾아가지고 또 그 경사 머물었던 절골샘을 못 찾아가지고 진짜 목숨 내놨죠. 이제 거의 커서는 별로 목숨을 안 내놨는데 거기 가서 목숨 내놓고 부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냥 땅이 안 보여요. 바닥이 안 보이는 그냥 낙엽이 친 그런 골짜기. 그 밑에 바위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몰라. 너무나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온 겨울에 가면 잘 보인다더니 개뿔 겨울에 가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진짜 많이 다치고 넘어지고 그냥 7시간 만에 찾는데 진짜 통곡하면서 울고 싶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같이 5명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 산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요. 아무도 없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험한 곳으로 제가 가서 소리쳐도 아무도 안 와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7시간 동안 헤매다가 겨우 찾고 허겁지겁 내려오다가 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찢어지고 옷까지 다 찢어지고 이 속이 다 끓기고 그렇게 해서 그 막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와보니까 그 우리 일보순이랑은 다 아래 내려와 있더만 호기에서 중간에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아주 험악한 곳이 이 비안도더라고. 예. 그래도 이 비안도를 금년에는 그 군산군청에 연락을 해서 거기를 그걸 한번 해볼까 그러거든요. 비안도는 군산 앞바다에서 선유도를 끼고 도는 서해안에 있는 섬으로 경호는 이곳을 유학자인 서석사로부터 소개를 받고 부안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지금은 이제 가력도항이라는 곳에서 생겼어요. 새만금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 가력도항이 있어요. 지나도 말했지만 새만금은 누가? 전라도 관철사 그리고 이서구가 예언했죠. 바닷물이 높아진다고. 근데 결국 200년 지난 후에 바닷물이 높아지잖아요. 부안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섬의 남서쪽 바닷가 부근의 평지에 자리를 잡아. 거기 비안도가 이 접근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남서쪽에 가면은 남서쪽 쪽으로 그 배를 댈 수가 있고 거기가 평평한 곳이 좀 있어요. 그게 서당목이야. 경호선사가 처음에는 거기다가 자리를 잡죠. 평지에 자리를 잡고 조그마한 움막을 지어 생활하였으니 경호는 이곳 움막 이름을 서당목이라고 짓고 자신이 거취하면서 3명의 학동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썼죠. 이영배, 응? 이영배, 누구였지? 그분이 비안도인가? 비안도 이장님인가? 아이고.
귀환도 귀환도 이장님 살다가 에휴 뭐냐 그 사람 이름이 분이 75세였구나. 아유,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였네. 왜 이름이 안 나와? 응? 힘들어. 아, 힘들구나. 눈이 쓰라리네. 눈알이 쓰라려. 아이씨. 아니야. 왜 이게 엉켰어? 왜 엉켜? 왜 이게 없지? 저번에는 있었는데. 이거 뭔가 일을 하나 하려면 잘 안 돼요. 여기 있다. 정복동이 김영배 최재일이. 응? 정복동이 김영배 최재일이가 그 3명을 경호선사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김영배한테 한의를 가르쳐갖고 그 동네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아라 했다고 했고, 그 자손들이 살아있어요, 다. 지금. 그래서 정복동이 김영배 최재일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그 중에 이제 이 서당목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건 이제 이 정정근 할아버지네 아버지인 정복동이한테 주고 이제 거기를 서당목이라는 이름을 쳐서 내려와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자신은 그 절골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오마이 갓이죠. 아주 생생 드라마예요. 이것은 경화가 일찍부터 자리를 먼저 와서 잡고 있었죠. 바닷가야. 배를 그쪽으로 댔거든요. 배를 그쪽으로 대니까 그냥 아주 평평하고 좋은 그냥 한 몇백 평쯤은 되는 듯한 평평한 곳이 있더라고요. 여사가 자리를 참 잘 잡으셨는데 그 섬에서 남서쪽이야. 그러니까 좀 험하지 않은 거기를 과감히 주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서석사한테 받았을 때는 그 서간문에 써 있는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늘만 막막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서당목에 갔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경사가 찾아낸 곳이겠죠. 자리를 잡고 살았던 바닷가 아래 해변가 평평한 평지로 배로 접근했어요. 배로. 설정 스님도 같이 접근했거든요. 그 직접 배를 몰아가지고 그 뱃사공 하나 불러서 햇볕이 잘 들고 바닷바람이 그때 여러 명이 갔어요. 주위를 막아주고 있는 명당으로 경화는 풍소지례도 해박하고 또한 약초에도 일가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니까 이제 비안도가 그 원래 이제 피부병을 못 고치고 그래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약초가 많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도 계속 추워. 보일러에 끼려고 또 껐더니 추워 죽겠네. 이제 그만해야지. 끝나. 그래서 비안도가 그 임금님 진상품을 만드는 그 약초였고 또 거기가 북한개선 제가 다 이제 연구를 해봤죠. 비안도가 어떤 곳이 했더니 그 약초 재배에 그 북한개선에 걸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비안도가 희귀 약초가 엄청 많아요. 알고 이것으로 스며들었던 것이었으니 경사가 이제 대충 얘기는 또 들었죠. 그 안에 스키 섬주민 중에서 그중 한 명 김영배에게는 의술을 가르쳐주고 한의를 가르치면서 이곳 비안도 주민들을 살리는 명의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비안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왔죠. 기본 상식을 가지고. 하여 이곳에서는 약초에 관한 공부와 침술 그리고 비방을 가르쳐주고 떠나면서 그 후에도 그는 비안도 주민들의 병자를 돌보면서 살았더라. 누가? 김영배네 그 후손이 남아있어요. 경화가 이곳으로 스며든 이유는 그 섬이 조그만하니까 다 있더라고 지금도. 경화가 이것으로 스며든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수행을 겸한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한 장소로 비안도는 예부터 귀한 약초가 많아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진상품으로 백봉용 꽂고 있고 특히 비안도는 약초 북한계선이 아니라 남방한계선이구나. 남방한계선으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약초를 연구하는 데는 척격인 토양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비안도가 섬은 작은데요. 엄청 험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썼는데 말했잖아요. 그 산악회 답사반들이 써놨어요. 근데 그 산악회 답사반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이게 비안도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 뭐 최악 조건, 최고로 험한 곳으로 1순위를 뽑더라고요. 이 비안도가. 그런 곳에서 경호선사가 살았다니까요. 거기 찾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못 찾아. 경화는 이미 약초 전문가가 되어 있었으니 비안도는 면적이 1.63km 작아요. 이 인구는 434명. 이거는 2001년 기준이에요. 군산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43km 떨어져 있으며 고군산도 군도의 최남단에 와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비행기가 기러기 모양과 같아요. 저 펼쳐 그거는 이제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저기 있어 저기.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딱 저렇게 되어 있어. 남북이 갈라져 있어. 기러기 같아요, 기러기. 근데 경호서 때는 이제 그 항공사진이 없었으니까 경호서서는 그 흰 구름이 쭉 가다가 뚝 떨어져 내리는데 기러기가 그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해서 그래서 비안도인가 보다 이렇게 써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 비안도를 찾을 수 있었지. 참말로 그거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고해서 비안도라고 불린다. 1896년 신설된 전라. 경사가 여기를 간 게 1894년이니까요.
94년에서 95년에 가셨겠다. 신살된 전라도 지도군에 편입되어 있다가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옥구군에 속했다가 1989년에는 군산시로 편입이 되었더라. 근데 이곳은 비안도는 너무 험해가지고 거기가 노비봉이라는 게 있어요. 가니까. 근데 노비봉도 북노비봉, 남노비봉이 있는데 북노비봉이 더 험하겠죠. 근데 경허선사는 북노비봉 그 아래에다가 동굴을 틀고 거기다가 섬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일으켜 보려고 절골샘이라고 터만 잡아놨다가 그냥 가셔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절골샘. 유배지예요. 응? 고려 말엽부터 유배되어 나오는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으나 조선 중엽에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집단 촌락이 형성되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봉이 있어요. 비안도의 최고점 안에 북쪽에도 북노비봉 191m. 높지는 않은데 험해요. 남쪽에 높이 170m 산이 높이 솟아있고 그 사이에는 낮은 평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낮은 평지를 경선사가 찾아서 거기다가 절을 해보려고 절골샘을 만드는 거죠. 동쪽 해안에는 간석지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쪽 해안에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파식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동쪽에 가니까 그 모래사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은 비안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폐교가 됐다고 거기를 누가 써먹는다고 이 경허선사를 와서 찾으면서 그 절골샘을 개발했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는 분이야. 내가 그냥 대충 누군가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서쪽 해안가에는 파도의 침식이 많아.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아까 그 서당목이 있어요. 손바닥만 해서 한 5번 가니까 다 알게 돼. 그냥 아주 박사가 돼버렸고. 어휴.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경어는 처음에는 이곳 비안도에서 아래 해변가 평평한 양지에 아까 말했잖아요. 서당목에 움막을 짓고 밭대기도 가꾸며 생계를 유지하며 틈틈이 북봉산에 올라가서 약초도 계곡 피부병도 치료하고 여유를 가지고 섬생활에 적응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안 선착장에서 비안도로 돌아오는 배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청년이 바로 정정근 아버지죠. 정복동이. 어느 날 그가 바로 정정근이 아니라 정정근의 부친이지. 정정근의 부친 정복동. 정복동으로 부안 선착장에서 한 고깃배를 타게 된다. 어디를 가시는지요? 예, 이것은 초행이라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 정정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작정하고 비안도를 들어온 게 아니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혹시 여기라도 가면은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그냥 무작정 그 배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딱 봐도 이 사람은 갈 곳이 없다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서당목을 줘요.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 참으로 대단하신 거예요. 자기 살집이나 마련해 놓고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니까 불쌍하니까 줘버린 거예요. 총각한테, 젊은 총각한테. 먹을 것이 없어. 딱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제가 쓴 거는 그 정정근 할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알게 돼서 이걸 쓴 거예요. 지난번에 통화했죠 우리가 그지? 그분. 먹을 것이 없어 무작정이 고깃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시다면 제 집에서 머무시죠.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 먹을 것이 없어 집도 절도 없이 무작정 비안도 고깃배를 탔다는 그의 말을 듣고 경허는 당장 자신이 살던 그 바닷가집을 내줘버려요. 서당목을.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인데. 기꺼이 내주면서 이것은 길지니까 자손이 번창하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정정근이가 태어났대요. 서당목에. 라고 말하고는 자신은 북쪽으로 올라가 노비봉 그 험한 곳으로. 노비봉으로 떠나갔더라. 그 노비봉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기 그 비안도 주민들도 40년 동안 발을 끊었대잖아요. 근데 요번에 텄답니다 거기를.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한번 봄 되면 가기는 가려고 그러죠. 저번에 왜 뭐 풍어제인가 뭔가 한다는 데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스님들이 전부 다 스님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날이 정월 대보름이랴. 정월 대보름인 절에서 그냥 1년 중 가장 거시기 한 날 아니요? 그런데 가겠어요? 안 간다고 그러지.
말하고는 자신은 북쪽 노비봉으로 떠나갔다. 노비봉은 이름대로 노비가 가서 귀양살이 하는 곳이야. 노비가 죄를 지으면 추방하던 유배지로 그냥 이 산세가 말도 못해. 지금도 막 그걸 눈을 감으면 이 떠오르는데 특히 가장 많은 건 그 칡넝쿨 있잖아요. 그 칡넝쿨이 그렇게 많이 있냐. 아마 경허선사도 칡넝쿨을 좋아하게 된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칡넝쿨이. 어? 농나. 나도 농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농나 같은데 농나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경허선사도 거기서 농나를 보고 좋아하지 않았을까. 경사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 농나예요. 신기하더라. 나도 이 집이 농나로 뒤집어버렸어요. 집 전체가. 그래서 이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농나가 뒤집어져. 지금도 농나를 지금 새로 지으니까 농나가 다 없어져서 새로 담벼락에 하고 있는데 그 농나 때문에 아마 경허선사가 거기서 그나마도 살지 않으셨을까. 어마어마한 농나가 있더라고. 노비봉은 이름대로 노비가 죄를 지면 추방하던 유배지로 그 산세가 험하기로는 말할 수가 없었다. 아래 중간 지점에 가니까 평평한 그 평지가 있는데 그 평평한 평지는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1년 내내 그 샘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 해서 경허선사가 그 자리를 찾아서 올라갔어요. 아래 중간 지점에 평평한 평지가 있었는데 그곳은 겨울에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오목한 분지로 겨울에도 전혀 춥지 않고 눈이 쌓이지도 않는데 금방 녹는데요. 쌓이면. 그렇게 사방이 병풍처럼 쳐줄러진 명당이었으니 그 자리에다가 굴을 일찍이 경허는 평소지리에 등하고 천문에도 밝아 이곳이 명당임을 바로 알고 조그만 자연 동굴을 얼기설기 만들어 비바람만 피할 정도로 살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동굴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뚫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 무너져 내렸더라고. 아마 거기를 파면 경허선사가 남겨놓은 하다못해 벼루라도 붓이라도 뭐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지금 몇 년간 제가 이걸 8년간 가슴에 묻고 살아요. 그것은 무엇보다 금상첨화로 마당 한가운데 1년 365일 샘물이 마르지 않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추위 한겨울 강추위에도 절대 얼지 않고 여름 가뭄에도 절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졸졸졸졸 나오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원래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경허선사가 팠어요. 가서 당신이 먹고 살으려고. 응? 그러니까 물줄기도 알고 풍수지리도 알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팔 수 있었죠. 샘물이 이렇게 2개나 있더라. 펑펑 솟아나서 마을 아래까지 굽이굽이 흘러갔으니 경허는 노비봉 북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일 먼저 샘물을 찾았어. 그게 아무나 찾겠습니까? 샘물을 찾아 땅을 파니 샘물이 퐁퐁퐁 솟아올랐더라. 옳지, 이곳이 물길이로구나. 이 물은 마을까지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구나 해서 하나는 마을 사람, 하나는 경허선사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마을 해변가에 사는 어민들은 모두가 이 샘물을 먹고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물이 1년 360을 그 중이 파놓은 뒤로 1년 360을 흘러내린대요. 그래 나는 이제 그 처음에 갔을 때 축축한 곳만 찾아갔죠. 근데 축축하지 않고 지금은 그 샘물에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따졌어요. 응?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샘물이 펑펑 솟아서 했는데 내가 진짜 가보니까 샘물에 물이 없더라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 둘이가 눈을 이러면서 서로 그런데요 지금은 좀 멈췄어요 이러더라고. 걔가 그것 때문에 너무 헷갈려 가지고 찾으러 갈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바닥에 7스님도 막 바닥에 물자국만 차서 갔는데 없어. 샘물은 말라 있었어요. 2군데 다 말라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면 그걸 자랑하려고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흐른다고 하는데 그건 뻥이랍니다. 가짜래. 샘물을 먹고 생활하면서 거기다 샘물 하나 해놨어 아래다가. 근데 그건 뻥. 왜 직접 가보니까 없는 걸 뭐. 그래서 아니 없는데 왜 있다고 하느냐니까 그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사실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비안도 주님이 배 타고 오는데. 생활하면서 1년 내내 물 걱정 없이 식구로 온 마을을
사람들이 식수로, 식구가 아니라 식수전, 식수로 온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니 그러고 사령하고도 마르지가 않았답니다. 섬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여 어업에 더 많이 종사하여 생계는 부족하지만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더라. 근데 거기서 뭘 고기가 잡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던데, 바닷가가. 그래도 연근해에서는 멸치, 오징어 잡이들을 하며 김양식과 전복, 해삼 등의 채취가 활발하고 농산물로는 쌀과 보리, 고구마 등이 비옥한 덕분에 생산되어 서로 이웃과 다니며 촉은 높이를 변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근데 우리 경허선사 때는 정말 힘들어서, 우리 경허선사는 처음에 그 숨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냥 진짜 촉은 먹피로 가서 칡뿌리 캐먹고 백봉용 뜯어먹고 그러고 살았다고 해요. 그 서석사하게 보낸 그 서간문에 써 있어요. 가슴이 많이 아프죠. 꼬르륵 소리가 나는 병이 생겼다. 꼬르륵 병도 병이냐. 순서가 그렇게 썼어요. 비안도 동쪽 해안의 질 좋은 물의 해변은 훌륭한 해수욕장. 비안도 동쪽 해안의 질 좋은, 동쪽에 그 해수욕장이 있어요. 질 좋은 훌륭한 해수욕장으로 군산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43km 떨어져 있다 그랬지 아까. 고군산 군도로 섬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 비안도고 면적은 조그만 1.63, 해안선의 길이는 6.6km. 별로 길지 않아요. 잠깐 있어요. 섬에는 높이 191m의 노비봉이 있고 이 봉우리를 덮고 있는 동백나무, 개목나무 숲이 장관을 이뤄요. 장관. 그렇게 험하게 피어있을 수가 있나? 비안도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날아가는 기러기 모양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더라. 근데 항공사진으로 봐도 비안도야. 기러기 모양이에요. 1896년에 신설된 전라남도 지도군에 편입되었고 고려 말에부터 입에되어 온 사람들이 살기 전 조선 중엽에는 어업을 새업으로 삼는 집단촌에 해산됐죠. 경어는 이러한 비안도가 일찍이 천혜의 약초 군락이지요. 질 좋은 약초가 많이 자생하는 군락지로서 일찍부터 임금에게 진상품을 상납하는 남방 한계선인 것을 미리 알고 약초에 밝은 경어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이것을 방문해서 약초꾼으로 위장해가지고 주민들과 섞여 살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약초꾼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사실은 갈 때마다 이렇게 합장을 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기를 저 사람 중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중이라고 자기 대색을 하지 않았대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안도에서 끝났네. 비안도.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다음은 경어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부러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